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서와리의 추억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50%, 불화 50%를 적절히 섞어 각색한 영상이므로 재미 위주로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서와리의 추억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영도, 96년 군번으로 강원도 인제의 보병부대에서 복무했다. 내가 배치받은 부대의 중대장은 특이하게도 여군이었는데 중대장 우선이 대위. 자그마치 키가 177cm였다. 남자 평균 키였던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여 위압감까지 느껴졌다. 진급을 못해 웬만한 소령보다 짬밥이 많았던 중대장은 연대 혹은 사단 내 대위 중 가장 완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일병 때였나? 사단에서 사제품 검열이 불시에 나왔고 병장들의 싸제 전투복, 통바지가 무더기로 걸렸다.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너희들 잘 걸렸어? 분기기억 한번 빡세게 때려보자. 이때였다. 아이고 검열관님아, 진짜 무슨 통바지 갖고 그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야, 우선이 너희 중대였어? 너 인마 중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에이, 왜 그러십니까? 저기 좀 이따가 맥주 한잔 하시지 말입니다. 중대장은 검열관을 거의 헤드락하다시피 힘으로 끌고 내무반을 빠져나갔다. 중대장은 소령인 검열관과 짬이 비슷하다고 들었다. 역시 군대는 짬밥이 최고다. 30을 코앞에 둔 나이. 하지만 중대장은 진급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단에서 각 중대에 저격수 사격대회가 있었는데 중대장은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사격대회 전 실시한 연습사격에서 자그마치 1등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고야, 이 어여쁜 것들. 자, 이대로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자꾸나. 하지만 결과는 사단 꼴찌. 나를 포함 우리 중대 저격수들을 모아놓고 중대장이 했던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너희들이 말이야, 이 중대장 앞길에 빙판길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중대장 특기 날라차기가 날아왔다. 중대장은 빡돌면 가차없이 날라차기를 했다. 공중으로 도약해 긴 다리로 사정없이 내뻗는 발차기는 확실히 교육 효과가 대단했고 그 다음 사격대회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 중대장은 말할 때 은유적인 표현과 사극에서 씀직한 말투를 자주 구사했는데 혹한기 겨울 야간 훈련 중 벙커에서 소대장이 짱박혀 자다가 중대장에게 걸려버렸다. 그러자 중대장은 마음껏 온몸으로 교육을 했고 마음이 여린 소대장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말았다. 아참, 소대장 이름은 이동주였다. 항상 고양이 앞에 쥐꼬린 불쌍한 소대장.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다시는 안 자겠습니다. 이동주, 너의 눈가에 가득 머금은 촌농은 무엇인가? 어서 삼키지 못할까? 직관한 나는 오글거리다 못해 소름이 돋았다. 그냥 왜 사내 자식이 울고 자빠졌어? 이러면 될걸. 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우리 중대장 짬밥이 많아서 좋은 점도 덜어있다. 대대 내 빡센 작업이나 더러운 작업은 대부분 짬이 없는 중대로 돌아갔고 우리는 쉽고 편한 작업만 했다. 우리 분대 외박날, 외박증을 들고 대대본부에서 일찍사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희 중대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 돌아가. 일찍사령은 갓 부임한 옆중대 중대장, 거드름을 피우며 퇴짜를 놨다. 이때 본부 지통실 문이 열리고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우람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중대장님, 그 특유의 사극톤. 아니, 우리 중대원들이 아닌가? 무슨 일인지 아뢰어라. 저 중대장님, 그게 우리 분대 외박인데 말입니다. 사령님께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셔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일찍사령을 노려봤다. 일찍사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짬 차이가 꽤 나는 중대장과 일찍사령. 호랑이 앞에 강아지 꼴이다. 지금 당장 우리 중대원들 외박을 승인하도록 하여라. 예? 저기 보고를 못 받았는데 말입니다. 뭐라? 네가 죽고 싶은 게냐? 너 이따가 나 좀 보자. 어이, 중대원들 뭐하나? 빨리 외박 안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충성! 오늘만큼은 저 오글거리는 사극톤 말투가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렸다. 중대장이 이렇게 신처럼 보인 적은 없었다. 군대는 역시 짬이다. 참고로 우리 중대장은 장교들 사이에서 구타의 화신으로 유명했고 각 중대장 포함 장교들은 우리 중대장에게 날라차기를 수시로 당해야 했다. 하지만 병들이나 하사관들에게만큼은 큰 누나처럼 부드럽게 대해주는 본인만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독특한 인물이었다. 중대장은 배가 고프면 매우 난폭해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산비탈에서 훈련을 할 때였다. 보통 야외 훈련을 하면 식사는 추진해서 먹는다. 그날 점심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식사 추진이 오지 않아 상당히 불쾌해진 중대장. 알고 보니 산비탈의 경사가 심해 다찌가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운전병이 밑에서 배짱을 때리고 있었던 것. 못 올라간다고요. 차에 물이 가요. 내려와서 먹던가. 아니면 여기 식통 들고 직접 올라가시던가. 이때 한 줄기 바람이 내 옆을 지나갔다. 중대장이었다. 이런 개종자가! 아유! 이런 확 그냥 오한마로 온몸에 날아 쉬어버릴까 보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병력이 굶고 있단 말이다. 이게 삐리리야. 병풍 뒤에서 향내 맡기 싫으면 운전해. 1분 준다. 실시. 중대장은 운전병이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진짜 죽이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로 사자우를 날렸고, 운전병은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우리가 있는 산 중턱까지 차를 몰고 올라왔다. 이 자식 충분히 올라오는 걸 못 올라온다고 구라치고 앉았어.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했던가. 우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대장은 30을 앞둔 고령의 대위라서 통밥도 잘 굴렸다. 훈련 도중 멀쩡히 잘 행군하다가 대대장님 지프차가 지나갈 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다리를 절었다. 그러자 대대장님이 측은하게 쳐다보며 야 우선이 타 임마. 대위 우선희 끝났습니다. 잔말 말고 타이 시키야. 짠해서 그려. 감사합니다. 나는 봤다. 지프차를 탈 때 살짝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중대장은 근엄함에 귀여움이 가끔 보이는 독특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 사실 중대장이 왜 저 나이 먹도록 소령을 못 달았는지 참 궁금했다. 단순히 여군이기 때문이었을까? 행보관에게 들었는데 연대 RCT라는 대규모 훈련 때 라이벌 사단과 사단장님 명예를 걸고 영혼의 맞다이를 뜬 적이 있었다. 그때 소대장이었던 우선희 중위는 매복으로 상대 사단 중대를 몰살시켜버린다. 하지만 운 나쁘게 검열관이 자리에 없었고 짬이 더 높았던 상대편 지휘관이 상황을 반대로 본인들이 이긴 것으로 재빨리 보고해버린 것.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화 장비가 없던 시절, 짬에서 찍어 눌린 우선희 중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라이벌 사단에게 결국 패배하게 되고 사단장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중대장은 지금까지 대위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중대장님은 절대 승진을 포기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원래 중대장이 병과를 보병으로 했던 건 진급이 제일 빠를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여군이 전투보병 중대장, 이것이야말로 고속 승진의 지름길. 하지만 다른 남군 지휘관과 비교해 특별히 성과가 뛰어나지 못했기에 진급은 계속 미뤄졌고 압박감은 더 심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중대장은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우리 대대장 역시 진급이 되지 않아 병과를 정보로 바꾸고 사단 참모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 중대장은 발빠르게 움직여 대대장을 면담한다. 평소 대대장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던 상황에서 정보로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보로 바꾸고 끝까지 대대장님을 보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대장은 눈에 촌농을 살짝 머금을 정도로 감동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중대장은 바뀌었고 짬찌 신입 중대장이 우리 중대로 왔다. 그때부터 우리 중대는 작업이나 불리한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달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게 우선희 중대장은 잊혀가는 듯했고 6개월 뒤 우리는 야전 훈련 상황에서 잠시 대기 중이었다. 그때 사단 참모진 지프차가 우리 곁을 지나갔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우리 강아지들! 우리는 잊지 못할 그 얼굴을 영접할 수 있었다. 우선희 전 중대장, 지프차에 앉아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 권총을 쏘면서 지나갔다. 그리고 계급장에는 반짝이는 꽃잎 하나, 소령. 드디어 소원 성취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우선희 소령님.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내가 처음 신병으로 중대에 왔을 때 중대장이 나와 분대장을 불러 질문을 했었다. 어이 분대장, 우리 중대 왕이 누군가? 분대장은 약속 대련처럼 지체 없이 말했다. 이등병입니다. 중대장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들었느냐? 넌 중대 왕이니라. 사회에 나가면 너랑 나랑은 7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를 큰 누나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우선희 대위는 중대원들을 정말 잘 챙기려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 속에 대위 우선희. 선희 누나 잘 지내시죠? 가끔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든 그 근엄함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영원한 중대장입니다. 단결!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